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한성섭 박사의 전립선 치료 11의 기적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판사는 중앙생활사입니다. 전립선과 전립선 질환. 여성에게는 없고 남성에게만 있는 전립선은 남성 생식기관 중 하나로서 정액을 구성하는 액체 성분의 30% 이상을 만들고 분비합니다. 앞전, 설립, 샘선의 한자가 조합된 전립선은 남자의 모 앞쪽인 방광 바로 밑에 있는 샘이라는 뜻으로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무게는 약 20g이며 크기는 메추리알이나 작은 호두 크기 정도로 됩니다. 방광 바로 밑에 위치하며 전립선 가운데 나 있는 구멍으로 사정관과 요도가 통과합니다. 이 샘물은 정자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정자의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최근 고령화와 서구적인 식생활로 전립선 질환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60대가 가장 많고 70대, 다음은 50대였습니다. 전립선은 여성의 자궁같이 안에 숨겨져 있어서 상당한 자각 증상이 있기까지 병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더욱이 생식기간이다 보니 문제를 인지하고도 금방 병원을 찾지 못하고 병을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립선 가운데로 요도가 관통하고 있어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소변 보기가 불편하고 뻐근한 증상이 따르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엔 통증과 함께 피가 섞여 나오거나 끈적거리는 분비물이 속옷에 묻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전립선 질환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전립선염은 산병, 고병, 인병, 뇨탁 등의 범부에 속합니다. 인체의 하복부와 해음부 쪽에 기가 순행하지 못하고 적체되어 동통을 유발하는 질환을 산병이라고, 고병은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듯 생식기의 기능이 점차 저하한다는 의미입니다. 인병은 숲을 속의 나무에서 이슬이 맺혀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진 상태를 묘사한 병종이고, 뇨탁은 소변이 맑지 못하고 혼탁함을 뜻하며 특히 쌀뜨물의 경우에는 백탁이라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인체의 아래 부인 하초의 양기운이 부족한 정세를 지칭하는 신장의 양어 정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소변이 시원치 않으며 전립선에서 호르몬을 생산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성욕 감퇴나 발기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이때는 신장의 양기를 보여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야 하는데 정상에 따라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약재와 방광을 튼튼히 함으로써 소변이 잦은 정세를 먹게 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약침요법 또는 봉침요법을 통해 경혈이나 전립선 주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치료 효과가 상승합니다. 이러한 한방 효과는 수술하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 치료한다는 데 장점이 있으며 비교적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다른 부위의 양과 비교했을 때 정시한 속도가 느립니다. 따라서 초기 증상은 없으나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다양한 배뇨 증상과 전이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는 전립선염. 전립선염은 전립선이 붓고 고름과 피가 나오는 염증을 말하며 증상에 따라 급성, 만성, 세균성, 비세균성으로 구분합니다. 전립선염은 구안과 항문의 중간 부인 회음부 근육이 압박을 받거나 장기간 긴장 상태로 놓이면서 혈액순환을 방해받을 때 주로 생깁니다. 사무직 남성, 운섭에 종사하는 남성 등 장기간 앉아서 일하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전립선염을 내버려 두면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이 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전립선염의 원인은 부적절한 생활습관과 과도한 음주 및 스트레스로 인해 비장과 위장 기능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섭열과 열독이 체내에 쌓여 전립선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나 선천적으로 허약한 경우 과도한 방사로 신의 기능이 허해졌을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립선염의 대표적인 증상 5가지입니다. 아침에 소변을 보면 탁한 물 또는 우윳빛 같은 붉은 배설물이 나옵니다. 이러한 배설물은 장기간 배뇨하지 않았을 때도 나타납니다. 잦은 소변으로 뇨급, 배뇨곤란, 자결감, 불쾌감이 배뇨 시에 나타납니다. 전립선 부위 통증이나 허리 아래 회음부 등의 통증이 옵니다. 성기능 장애가 동반하며 조루증을 보이고 혈액 섞인 통증이 있습니다. 전이성 증상으로 만성 전립선염 때문에 세균, 독소, 알레르기 반응으로 관절염, 신경염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은 생활 습관에서 조금만 변화를 주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평소 따뜻한 물에 자욕 및 관장하는 습관을 들이고 전립선 외상을 일으킬 만한 승마와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장시간 운전 등 오래 앉아있는 습관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성생활을 함으로써 전립선 배설을 촉진하면 전립선 요도가 세척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립선염 증상이 있을 때는 술과 커피를 금하고 1회 30초간 주 2회 정도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질환으로 인한 야간요, 소변을 다 보고 난 후에도 뭔가 개운치 않고 또 보고 싶은 소변 분리, 소변이 방광이 가득 차서나 요도로 나오는 길이 막혀 소변이 안 나오는 소변 불통,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모여도 바로 요일을 느껴 화장실로 가야 하는 소변 빈삭, 소변 제어가 안 되어 참기 힘든 소변 불금 등입니다. 그런데 전립선 질환자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야간요입니다. 야간요는 하초에 열기가 쌓여서 오는 경우와 하초에 냉기가 쌓여서 오는 경우입니다. 근육은 추워지면 수축하고 따뜻하면 이완이 됩니다. 방광 내에 소변량이 많아지면 방광벽에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소변량도 늘어납니다. 야간요가 심해지는 겨울이라면 체온을 올려 땀을 배출시켜주는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추천합니다. 단 고혈압이나 저혈압,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42도 이하의 온도에서 10분 내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열타에서 나와 바로 냉탕으로 입수하는 분들인데 고혈압 환자라면 매우 위험합니다. 냉탕으로 들어갔을 때 꺾이기 수치에 혈압의 급상승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초에 냉기가 쌓여서 오는 전립선 질환의 야간요에는 사람의 체온을 끌어올리는 마늘, 부추, 파, 두릅, 달래, 양파 등이 좋습니다. 야간요나 빈뇨 증상이 있으면 커피와 술은 금물입니다. 열기가 쌓여서 증상을 보이는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에 의한 야간요에는 열기를 떨어뜨리면서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옥수수, 수염차, 두충차, 갈근즙이 좋습니다.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의 한방치료, 급성 증상을 동반한 세균 감염은 제리군, 재발성 세균성 전립선 감염은 제이군,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감염은 제3군, 주관적 증상은 없지만 전립선염이 우연히 발견된 경우는 제4군으로 대다수의 전립선염은 제3군입니다. 배뇨장애를 초래하는 전립선 비대증. 50세 이상의 남성에서 하루 8회 이상 소변을 보는 빈뇨, 야간 빈뇨, 갑작스런 강한 요의와 절방요, 지연, 단절요, 배뇨 시 힘을 주어야 하는 현상 등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입니다. 이는 전립선 비대증은 참는다고 저절로 낫는 병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약하고 치료가 쉽지만 방치할 경우 일상차 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만성질환이 되어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요실금. 요실금은 소변 저장 기능에 장애가 생겨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에 오는 배뇨장애입니다. 요실금이 출산 전력이 있는 여성에만 있는 질환으로 알고 있으나 남성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요실금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여성의 외곽 방광 괄약근이 남성보다 덜 발달해서 배뇨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힘이 약하고 요도의 길이가 20에서 25cm인 남성에 비해 여성은 3에서 5cm며 분만등으로 요도가 쉽게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요실금은 비대진 전립선이 방광의 출구를 압박하는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 배뇨 시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소변이 가늘고 잔뇨감이 있어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요실금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전립선암이나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수술 후에도 요실금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방광질환, 뇌졸중 등 중추신경질환, 척수 손상, 척수신경계의 이상, 당뇨병 등으로 인한 요실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남성 요실금의 당장 치료가 어려운 분은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맵고 짠 음식을 피하고 과음을 피하며 음식 커피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전립선암의 증상과 진단. 전립선암은 전립선의 가장자리 부분인 말초구 위에 주로 생기므로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전립선암이 정액의 배출구인 사정관을 침몰하여 정액에서 피가 나오기도 합니다. 전립선암은 뼈로 전이가 됩니다. 골수에서는 피를 만드는 조혈작용이 일어나는데 전립선암이 뼈로 전이되면 피가 생성되지 못해 빈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상 전립선은 표면이 부드럽고 고무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만약 전립선이 커지고 전립선암이면 딱딱하고 단단한 결질이 만져집니다. 전립선 조직 검사는 직장 검사를 합니다. 전립선암이 의심되거나 PSA 수치가 4 이상일 경우 검사를 합니다. 간혹 검사 후 혈류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조직 검사를 시행한 뒤에는 병리의사가 조직을 염색해 암세포의 악성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를 분화도로 합니다. 분화도를 이용해 암이 얼마나
빨리 자라고 다른 부위로 전이될지 예측합니다. 전립선암과 가족력. 전립선암의 발생 및 진행에는 유전적 요인, 내인성 및 환경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동물성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여 남성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져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에게 전립선암이 있는 경우 확률이 3배 높고 일란성 쌍둥이는 확률이 4배 높습니다. 가족 중에 전립선암이 있는 분이라면 주기적으로 전립선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전립선암의 한방치료와 건강식단. 대표적인 영양성분으로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아연, 조효소, Q10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도마도, 크랜베리, 자몽, 수박 등에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과일이나 채소류, 당근, 고구마, 시금치 등에 많습니다. 아연은 굴, 간, 고단백 식품, 곡물 등에 많습니다. Q10은 고등어, 연어, 정어리, 소고기, 떡콩, 땅콩, 시금치 등에 많습니다. 비만과 전립선 질환.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요통, 관절염, 암 등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의 비만은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주고 세포에 대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써 전립선암 발생 비율을 높입니다. 현대인들이 비만이 급증하는 이유는 지나친 음주, 운동 부족, 폭식, 과잉 섭취, 스트레스 등입니다. 전립선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강조되는 전립선 건강. 노년의 남성들을 괴롭히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전립선입니다. 소변을 보기조차 힘들고 성기능까지 자되면 남성은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요도협착증. 요도벽에 생긴 염증이나 흉터 때문에 발생하며 요도 주변에 종양이 생김으로써 요도가 좁아집니다. 요도협착은 보통 소변줄기가 두 줄기로 나오거나 매우 힘이 없는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배뇨곤란이 심해지고 견디기 어려운 실정적 변비가 따르는 경우에는 대양복단 피탕이나 용담 사간탕, 팔미탕 등의 한약을 쓰기도 합니다. 남성 갱년기 증후군 한방치료. 대체로 남성의 갱년기 장애는 40대 초반부터 고환의 기능이 위축되면서 정자수와 남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서 생깁니다. 전립선 조직이 위축되면 부신이나 갑상선 등 내분비 기관의 기능이 떨어져서 면역체계가 약화되므로 생기게 됩니다. 남성 갱년기 증상들은 환경적 요인 및 고혈압, 당뇨, 관절암 등 신체적 요인에 의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면 노화도 빨라집니다. 갱년기에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화를 내는 것은 매우 안 좋습니다. 음기가 허약한 사람이 화를 내면 간장의 양기가 상승하고 열이 올라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을 쉽게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남성 갱년기에 도움을 주는 부추, 호두, 인삼, 찹쌀 등이 좋고 해삼, 대추, 생선, 해조류, 버섯 등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발기부전의 원인과 치료. 전립선염으로 인해 발기부전이 동반된 것이라면 전립선염 자체의 원인이 있다기보다 발병으로 나타난 증상들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발기부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과 상관없는 야간요. 보통 성인의 경우 소변이 방광에 약 300에서 500 정도 차면 화장실에 가는데 야간요 증상이 있는 분들은 100에서 150 정도가 돼도 소변이 마렵다고 느낍니다. 과민성 방광은 방광을 지탱하고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골반 근육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야간요의 원인으로 심리적 요인은 중년이 되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도파민이 많이 감소한 데 반해 스트레스 호르몬이자 불안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많이 증가합니다. 세로토닌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이전에는 무심코 넘어갔던 일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경 씁니다. 그러면서 불안증과 불면증이 생겨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항이뇨 호르몬 부족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어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물을 다시 흡수함으로써 몸 안의 수분 함량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항이뇨 호르몬 수치가 떨어집니다. 노화로 인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40대부터 시작하여 60대부터 많이 감소합니다. 항이뇨 호르몬 수치가 낮으면 물 흡수 및 배출의 제어가 어려워 소변량이 늘어나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고 갈증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변비는 야간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복부 부위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시고 장 마사지를 꾸준히 해보기를 권합니다. 전립선과 이명. 이명 증상이 초기에는 청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심한 어지러움, 메스꺼움, 구역감이 함께 동반되는 메네르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장의 기는 기와 통합으로 신장이 조화로워야 기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오장육부의 장기를 지향하는데 정작 허약한 사람은 잘 듣지 못합니다. 신호로 인한 이명은 기주의 영양물질 공급이 불충분해 생깁니다. 과도한 성생활이나 과로동으로 신장의 정밀한 기운인 신정이 부족해지면 기 쪽으로 가는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이명 증상이 나타납니다. 신의 이명의 특징은 몸이 수척하고 거뭇빛이 돌며 허리와 무릎이 시큰거리는 통증이 있고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성기능이 저하입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질환이 생기면서 이명 증상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로 인한 이명은 신장의 정렬을 보충해주는, 즉 육미지황탕이나 팔미지황탕, 축전환, 가미사치탄 등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처방을 응용합니다. 이명 치료는 단순히 기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오장의 불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이명 치료의 근본 치료입니다. 전립선 건강에 좋은 식품. 대표적인 블랙푸드, 검은콩. 검은색 식품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암과 궤양을 예방하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다고 해서 얼마 전부터 블랙푸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검은콩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검은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로 불릴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하고 부족하기 쉬운 아미노산인 리진, 트립토칸을 다량 함유하고 신진대사에 중요한 아스파라간산, 글루타민산, 우레아제 등 각종 효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은콩은 신장, 방광, 전립선에 탁월한 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의 정식을 억제하는가 하면 검은콩에서 나오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검은콩은 밥에 넣어서 먹거나 간장에 졸여서 콩자반으로 만들어서 먹습니다. 검은콩을 매일 30알 정도 복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어혈을 풀어주고 성기능에 좋은 부추. 부추는 지역에 따라 부채, 솔, 정구진으로 불립니다. 부추는 간의 기능을 도와주고 체온을 올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기혈을 소통시켜서 어혈을 풀어주고 노폐물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남성의 성기능 개선과 관련해 전립선에 매우 좋습니다.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음경으로 가는 혈액의 유입량이 증가하여 전립선 기능을 강화해주고 정력에도 좋습니다. 야간요와 빈뇨증이 심한 경우 부추씨를 복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완화시키는 도마도. 도마도는 대표적인 항암식품으로 도마도에 존재하는 카로티노이드 색소인 라이코펜 성분은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마도의 라이코펜 성분은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데 도움이 됩니다. 도마도의 라이코펜은 익히거나 구워서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올리브유를 프라이팬에 가열한 후 슬라이스된 토마토를 구워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도마도에는 강력한 항암물질인 구마르산, 글로로켄산 등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먹는 식품 속의 질산과 결합하여 암 유발 물질인 니트로사민이 형성되기 전에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마도는 그냥 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우유와 함께 섭취하거나 기름에 볶아서 푹 익혀 먹을 때 더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도마도 요리법 중 가장 흔한 섭취법은 방울도마도나 완숙도마도를 깨끗이 씻어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다음 팬에 올리브유를 올려 센 불에 데쳐서 그대로 먹거나 드레싱을 해서 먹으면 됩니다. 껍질에 영양소가 많이 있으므로 껍질째 조리하는 게 좋지만 껍질이 너무 딱딱하면 껍질을 벗겨서 조리하면 됩니다. 성기능과 전립선 건강을 돕는 마늘. 마늘은 항균작용이 뛰어나 세균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며 항암 효과까지 있습니다. 마늘의 주성분인 알라신은 가히 천연 항생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항균작용과 항암작용 및 소염작용이 뛰어나 전립선과 방광염뿐만 아니라 전립선암에도 효과적입니다. 마늘은 성질이 따뜻해서 진진대사를 활발히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말초혈관을 확장하기 때문에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찬 사람이 복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면역력을 강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동맥경화를 억제할 뿐 아니라 전립선 건강에도 좋습니다. 마늘의 주요 성분인 스코리딘은 정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정신과 육체의 스태미나를 골고루 향상시킵니다. 깐마늘을 꿀이지어 4~5년이 지나면 색깔이 갈색으로 되는데 이것을 매일 한두 알씩 먹으면 강장 효과가 뛰어납니다. 담글 때 꿀, 3회, 식초 1의 비율로 배합하여 마늘을 재면 새콤달콤한 맛이 있어 먹기가 수월합니다. 스테미노와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좋은 꿀. 꿀에는 글리신, 글루탐산 등 단맛을 내는 아미노산과 타우린, 시스틴 등 생체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타우린은 혈액의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심장병의 부정맥이나 혈압을 정상화시키고 피로회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꿀에 들어있는 EPA는 혈액소의 중성지방 및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킴으로써 동맥경화, 고혈압, 뇌출혈 등을 예방합니다. 꿀에는 아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스태미나와 전립선 비대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아연은 인체에서 눈의 망막이나 전립선, 고환, 시상하부의 성호르몬과 관계하는 신경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정액 속에 아연이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전립선을 통과한 정자가 활발해지는 것도 전립선에 있는 아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선한 꿀을 자주 섭취하면 정자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생산량도 증가하여 성기능이 좋아집니다. 꿀 껍데기를 가루로 만든 것을 모래불이 하는데 모래불은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증상이나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이나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야간뇨 등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감소시킵니다. 굴을 재료한 요리는 굴전, 굴밥, 굴미역국, 석회구이, 굴죽, 굴무침, 굴찜 등이 있습니다. 전립선암 및 생식 기능이 좋은 브라질너트. 브라질너트는 페루, 브라질 등 아마존 밀림에서만 자라는 나무 열매의 씨앗으로 필수 단백질, 필수 지방산, 탄수화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이 높아서 면역력을 높이고 글루타티온의 활발한 생성을 도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므로 혈관질환 및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셀레늄 성분이 체내 대사관에서 암세포의 침투에 사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므로 전립선암을 예방하고 생식기능 개선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탄닌산과 피틴산이라는 화물이 들어있어 많이 먹게 되면 배가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차기도 합니다. 브라질너트를 대부분 생으로 섭취하지만 브라질너트를 기름을 짜서 올리브유 대신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인이 풍부해 전립선 건강을 돕는 참깨. 참깨의 안토시아닌은 항산화제로 노화를 예방해주고 셀레늄과 세사미놀 성분은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참깨는 아인이 풍부합니다. 참깨를 미리 볶아서 갈아놓으면 기름이 산화되어 효과가 떨어지므로 먹을 때마다 볶아서 바로 찌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참깨는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높아서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할 수 있으니 한 숟가락씩 분량을 매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러시아의 산삼, 차가버섯. 차가버섯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식세포를 활성화하는 베타글루칸을 비롯하여 항산화 작용하는 플라보노이드, 이노시톨, 폴리페놀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므로 고혈압 조절, 면역력 증진, 세포 재생에 탁월합니다. 차가버섯은 마른 행주로 잘 닦은 후 칼등을 이용해 까맣고 단단한 껍질 부분을 제거한 다음 잘게 부수어 사용합니다. 약용으로 만들어 마실 때는 너무 고온에 끓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항암 물질을 생성해주는 호두. 호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트롭토핀 성분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분비해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루에 5-60g의 호두를 꾸준히 먹으면 전립선암 발생과 진행을 막아줍니다. 호두는 타원형으로 기축한 것보다 원형에 가깝고 알이 굵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들었을 때 묵직함이 느껴지는 게 좋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슈퍼푸드 브로콜리. 브로콜리의 설포라핀 성분은 체내에 쌓인 독을 제거해주는 효소를 자극해서 암을 예방하고 암 진행을 늦춥니다. 브로콜리는 날로 먹는 게 좋지만 먹기에 부담스러우면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헹궈야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인 참치, 꼭지, 정어리, 청어, 가다랑어 등에는 EPA, DHA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전립선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전립선암의 효과적인 강황. 강황에는 아포토시스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전립선암 세포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그 외 녹차, 베리류, 호박류, 쥐황, 뿌리, 마, 상추, 돼지 관광과 질갱이, 가지, 수박 등이 전립선에 아주 좋습니다. 이것으로 책을 요약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